안녕하십니까. 9월 21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913만원이고요. 마이너스 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도 하락한 것도 있고, 그 다음 오늘 저녁에 FOMC 금리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우려감 뭐 이런 걸로 해서 장 시작하기 전에 다 매도해버리려고 생각을 딱 하고 들어왔는데 의외로 제가 가진 종목들이 좀 기회를 몇 번 줬었습니다. 위로 좀 올라가가지고 수익이 조금씩 생겼는데요. 한 10만원 정도 수익이 생겼었는데 이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익 실현 딱 했었어야 되는데 또 좀 더 먹으려 그러다가 항상 더 먹으려 그러다가 이게 화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어놨던 것까지 다 까먹고 일단 마이너스 2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원래 뭐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한 요 정도는 뭐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뭐 크게 뭐 예상과 뭐 틀리고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 오늘 요 정도 손실은 감안하고 시작했기 때문에요.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손실 볼 줄 알고 있다가 수익이 났을 때는 정말 대단한 운 좋은 날이죠.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고 딱 팔고 빠져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냉정하게 탁 자르는 그게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냉정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미증시가요, 나스닥 다우 둘 다 한 1% 정도 빠졌습니다. 이게 보통 금리 인상 우려감 하면 나스닥이 빠지고 다우는 좀 덜 빠지는데 지금 다우 나스닥이 같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불안감을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도 1395원 거의 1400원까지 다 왔죠. 지금 1396원까지 가고 있네요. 그래서 환율도 지금 너무 많이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환율 방어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지금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지금 0.25포인트, 뭐 0.5포인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은 0.75포인트씩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달러 자금이 미국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좀 심각하게 1,400원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것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부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저녁에 아마 미국 증시 할 때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발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포인트입니다.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이걸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이제 연준 의장이 물가를 확실하게 끝까지 잡겠다 이렇게 강력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의지를 비쳤기 때문에 물가지수가 높으니까요. 0.3포인트나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 0.75포인트로 올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 빅스텝 인상하면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시장에서 0.75포인트는 지금 계속 0.75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또 0.75포인트 올리면 이건 시장에 좀 부담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금리가 너무 급격히 오르니까요. 그래서 이건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울트라 스텝이었고 1%포인트로 올려버리면 정말 심각한 충격이 되겠죠.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0.75포인트냐 0.5포인트냐 이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0.75 쪽이 약간 더 무게감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0.75포인트를 올리는 거나 0.5포인트 올리는 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것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0.5포인트를 인상하게 되면 예상보다 낮게 올렸기 때문에 호재다 이렇게 하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연준에서 저렇게 올려가지고는 물가를 못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돼버리면 실망감으로 해서 또 역으로 FOMC 금리 인상이 너무 적게 돼가지고 그 물가를 잡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이쪽으로 작용하게 됐을 때 증시가 또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두 달 전인가 세 달 전인가 그때 그런 현상이 일었었거든요. 금리를 예상보다 낮게 잡아가지고 연준 의장이 물가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날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는데 그 다음날 급락해 버렸죠. 연준에서 금리를 잡을 능력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의미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0.5포인트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고 0.75가 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오히려 0.75포인트를 올리면 연준에서 물가를 확실하게 잡을 것 같다 이렇게 돼가지고 다음번에는 이제는 그 자이언트 스텝을 안 올릴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는 금리를 오히려 인하하는 쪽으로 경기 침체되고 있으니까 인하할 것이다 해갖고 재료 노출 개념으로 그 코스트라님 책에 보면은 그 베타 콤플리라 그래갖고 기정사실 우리가 어떤 우려감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다면 그 일이 발생되고 나면 이제 악재 해소 이렇게 되겠죠. 호재로 되는 것 같으면 그 재료 노출 이렇게 해가지고 역으로도 내려가고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이 현상이 증시에서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0.75포인트로 올렸더라도 오히려 증시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경우의 수가 많아서 결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제 능력 바뀌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금리는 0.75포인트 정도로 갈 것 같은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일단은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아요. 0.75로 올리게 되면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으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환율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외국인 자금 이탈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증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위험 요소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발표됐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예측보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시장에 충격을 주고 급락할 우려감이 더 크다 이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되게 뭐 길게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 능력 바뀌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해외 증시 보면은 독일 증시 어제 빠졌고요. 독일 증시 얼마 빠졌죠? 한 1% 정도 하락했고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다우지수도 그 전날 덜 올리는 모습이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격 주면 밑으로 쭉 빠져버리겠다 이런 이제 떡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꼬리를 달고 이렇게 말 올린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반등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 정도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으니까 어제 이걸 못 들어올리고 뒤로 밀려 있는 상태니까요. 오늘 저녁에 그 연준 금리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지금 요 도치형으로 딱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밖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연준 의장이 금리를 0.75로 할지 0.5포인트로 할지도 사실 예측이 잘 안됩니다. 7호 쪽이 약간 기울긴 하는데요. 물가를 확실히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간다면 0.5로 갈지도 않을까 하는 이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까지 길게 이야기했지만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매매한 거는 일단 다던져라였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뭐 한 두 종목에서 한 네 종목 정도는 종목을 가지고 넘어가는데요. 오늘만큼은 정말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현금 100%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오늘은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장중에 매매는 좀 여러 번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매매하는 게 되게 많이 보이는 거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기 때문에 같은 종목을 그 100만 원씩 끊어서 매수하고 100만 원씩 끊은 매도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게 종류로 보면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냥 우림이라는 종목 오늘 그 좀 오르는 모습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이게 3분봉인데요. 요즘 3분봉 사용합니다. 여기서부터 올리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어가지고 제가 100만 원 가지고 넘어왔는 데서 추가로 200만 원 매수해갖고 300만 원 갔다가 다시 뭐 또 100만 원 갔다가 이렇게 여러 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었다 하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꽝돼 버렸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팔고 쉬었어야 되는데 올라갔을 때 팔고 다시 내려가고 반등 주는 자고 여기서 샀는데 내려가서 손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익 손실 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림이 좀 매매가 많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손절하는 그 매도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 유신이라는 종목, 이 종목도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통 한 37,100원 정도 줄 거놨는데요. 요 정도 오면은 그 이평선하고 만나기 때문에 특히나 오늘 같이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는 그 장에 이걸 위로 쭉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 막상 시장이 열리고 나면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37,100원이니까요. 대충 여기 정도 맞으면 그 떨어진다는 그런 그림으로 큰 그림으로 그리고 들어오는데 이게 그 여기서 딱 팔 수가 없어요. 해보면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 더 올리죠. 그러니까 더 올리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매도를 못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팔게 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익이 확 줄어버리게 되겠죠.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됩니다. 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가지고 넘어왔던 데서 추가로 잡았다가 결과적으로는 추가 매수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2% 올랐지만 2.5% 올랐지만 그 여기서 불타겠는 부분까지 감안해버리면 별로 수익이 없어져 버리는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좀 실수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 그 로보티즈는 오늘 그 아침에 좀 안 좋았는데요. 계속 눌렀는데 이걸 또 그나마 로봇 관련주가 지금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요. 들어 올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가졌던 종목들이 다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 인탑스는 재료가 꽤 괜찮습니다. 이게 로봇 관련 뭐 그 삼성에서 웨이러블 로봇인가요? 입는 로봇 뭐 이런 쪽 그 하는데 그걸 인탑스에서 좀 모아가지고 여러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조립하는 뭐 이런 식의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그 이전에는 휴대폰 부품 뭐 이런 쪽이었는데 지금 로봇 관련주로 해서 지금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올라가는 힘이 있고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불안하니까 확 끌어올리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위쪽으로 계속 올릴 것 같은 주봉을 한번 볼까요? 거의 한 4만원대 위로 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불안하니까 이걸 그냥 계속 가져가기가 또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정리는 했습니다. 했고 다음에 또 기회 봐서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제가 매매했던 종목이 유신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가 그 지지선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도 괜찮아 보였고요. 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방향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갈 가능성. 오늘은 또 이상한 뉴스가 나와가지고요. 그냥 아무 뉴스도 없었으면 오늘 좋을 뻔했는데 여기서 이상한 뉴스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중국에 무슨 쌀 관련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쌀 부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왜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중국 쌀 수입 급증했는데 이 우림이 움직이는 이런 좀 이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쌀 수입을 크게 늘리니까 농기계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농기계가 많이 쓰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확장해가지고 대동기업 이게 이제 아마 농기계지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종목이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이 우림은 그 풍력 부품이라든가 그 트랜스미션 뭐 이렇게 해갖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그 상당히 유망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농기계 어쩌고 해버리는 바람에 여기 있어요.
그 뉴스 뜨고 나서 확 땡겨 올렸거든요. 순식간에 쫙 올라갔다가 쫙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단타가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겠죠. 뉴스 딱 보고 뭐 중국의 살 수입 급증해갖고 관련주 우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중국의 살 수입 급증하는 거하고 농기계의 부품 들어가는 이 우림하고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뉴스를 그렇게 내보내버리니까 단타한 사람들이 그 뉴스 보고 그냥 호재인 줄 알고 확 들어왔다가 밀어버리니까 여기서 들어왔다가 물린 사람들이 손절하면서 뒤로 밀어버린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게 없었다면, 이 뉴스가 없었다면 오늘 이 종목은 쭉 가다가 마지막에 들어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마지막에 내려왔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뭐 오를 듯 내릴 듯 하다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증시가 잘 버텨준다면 다시 매수 타이밍을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인텁스, 로보티즈 다 괜찮고, 그다음 클리오는 제가 되게 실수했던 게 어제 시간에 거래해서 팔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팔아버렸는데 아침에 좀 배 아팠어요. 그냥 9%대까지 올라갔거든요. 한 10% 가까이 올랐는 거 쫙 올라갔는데 저 시간에서 어제 팔아버렸기 때문에 급등해갖고 되게 속쓰렸는데 이게 다시 또 거의 뭐 강보까지 꼬리다고 쭉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장 불안감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화장품 관련주도 제가 봤을 때는 클리오하고 클래시스 이 종목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클리오는 이제 색조 화장품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쪽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들이 나빠서 던진 게 아니고요. 다 가지고 있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미증시가 급락해 버리게 되면 이 종목들도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더라도 증시가 급락하면 따라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단 다 정리 한번 했습니다 하고, 오늘 저녁에 이제 연준 금리 발표 나오는 거 보고 미증시 상황 보고 그 다음 이제 내일 아침에 다시 추가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요. 모두 다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오늘 장중에 특징주는 제가 봤던 것 중에 화천기계는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상한가 3방 맞았는 상태고요. 이 경영권 분쟁 이런 것 뜨면은 그냥 하염없이 올라가죠. 가격도 지금 딱 적당한 가격이었습니다. 3,000원대니까 이거 보통 한 9,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밀어 올리고 있죠. 이제 매물대도 없습니다. 지금 최고점을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급등하고 있는 상태. 지금 요즘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보시면요. 코리아 SE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제가 딱 이날 발견했었죠. 이날 아니고 그 다음 날이구나. 이날 발견했었죠. 발견했는데 여기서 발견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발견했는데 제가 매수 안 했던 이유는 요 태풍 오기 전이었는데 태풍 관련해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 다음 이제 태풍이 막상 오니까 이제 재료 노출해갖고 내려갈 줄 알았는데 이날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무슨 어느 회사에서 인수하는 무슨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좀 특이했어요. 인수가. 그래서 그걸로 인해가지고 그냥 계속 날라갔습니다. 2,000원짜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지고 점프로 막 날라갔어요. 여기까지 갔었어요. 많이 계속 갔네요 또. 와우. 14,000원 같이 한 7배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틉니다 이제 또. 여기서 쫙 땡겨 올려가지고 상한가 올려놓고 그 다음 급등시켜놓고 이제 팔면서 쭉쭉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화천기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그 타이밍입니다.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밑에서 잡았으면 가지고 있는데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놓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좀 아까웠던 거는 어제 제가 팔아버렸던 YTN이 오늘 또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속쓰리네요. 50만원치만 남겨놨더라도 이게 꾸준하게 수익 줄 수 있는 꽤 괜찮은 재료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국경제TV에서 인수한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갖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팔 때는 이제 계속 손실 보고 있다가 수익을 챙기자 이래 갖고 팔아버렸는데 꽤 괜찮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양지사라는 이 종목은 좀 특이했습니다. 이거 어제 상한가 들어갔었는데 오늘 보시면 이런 종목 무섭죠. 아침에 갭으로 떴다가
쭉 밀었습니다. 밀어가지고 거의 이게 많이 빠졌었어요. 지금 여기가 12%니 13%니까 거의 한 16%대까지 빠졌을 것 같으네요. 쫙 빠졌는데 이걸 후반에 가서 한 2시쯤부터 해서 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올려갖고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22%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본 게 22% 정도 본 것 같은데 22%까지 상승했다가 그 다음 최종적으로 그 마감하기 얼마 전에 뚝뚝 떨어지게 해갖고 종가가 지금 마이너스 13%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2%에서 잡았던 사람은 22에다가 30한 5% 날렸죠. 마이너스로.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다가 저렇게 또 한 대 얻어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겁나갖고 지금 이 급등하는 종목은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잡았다면 어제 제가 이때 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어제 안 팔고 그냥 놔뒀다면 그냥 가져가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이제 벌어놓은 게 있으니까 가져갈 수 있는데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아가는 종목은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점으로 막 날아가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불안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시장이 불안하면 보통 이렇게 좀 특이한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상 현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뭐 투자 유의 지정 뭐 이런 거 걸려도 그냥 계속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건 좀 시장이 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쪽은 특이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데모라는 종목도 지금 그동안 계속 그 건설 장비 쪽에 대장으로 올라가다가 오늘은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이건 내려간 것도 우림에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대장이 뒤로 가니까 따라서 내려가 버리는 뭐 이런 현상. 어쨌거나 대충 이렇게 해서 원래 계획은 그 다 매도하고 나서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빠진다면 그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하면 잡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지금은 솔직히 오늘 저녁에 미정시가 예측이 잘 안 돼가지고 잡을 수 있을지 좀 조금 이제 걱정돼가지고 잡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잡고 싶은 종목은 유신하고요. 그 다음 우림하고 그 다음에 인탑스하고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이게 요것도 오늘 좀 물량 정리했으니까 로보티즈 그리고 클래시스하고 클리오 뭐 대충 요런 정도로 지금 잡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잡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만약에 시간에 걸려서 많이 빠진다면 미국 선물지수 빠지면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겁니다. 왜냐면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급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한 0.25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한 1% 정도로 쭉 빠지면 팔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에 걸려서 급락하면 한 2, 3% 이상 빠지면 매수를 더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근데 가능하면 매수를 안 하고 오늘만큼은 현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제 그 시간에 걸려서 많이 빠지면 잡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일단 그 하락했을 때 잡아놓으면 미정시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빠지면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안전장치가 되죠. 그만큼 안 빠졌을 때 바로 이제 시간의 거래부터 계속 매도해버리면 되니까. 대신에 미정시가 안 빠지고 올라가 버리게 됐을 경우에 위로 상승을 쫙 해버릴 수 있다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에서 한번 노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한다면 조건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요 정도의 종목은 100만원씩 잡아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도저히 웬만하면 그냥 현금으로 가든지 아니면 50만원치만 잡든지 너무 소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여튼 오늘 저녁 좋은 꿈 꾸시고요. 그 미정시가 잘 버텨줘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그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급등시키고 미정시까지 급락해버리면 이 상황이 밑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걱정도 되겠죠. 이 걱정되게 할 때는 또 의외로 안 빠집니다. 근데 걱정 안 하고 있다가
악재 만나면 진짜 쭉 빠져버리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봐도 여전히 불안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보유 종목 모두 정리했고요. 저는 그 현금 상태로 넘어가서 내일 오늘 저녁에 미정시 보고 나서 내일 장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